외람된 질문인데 그러면 왜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마시지기님 한번 좀 대답해 주실래요? 그 그림책방과 그림책 카페와의 차이는 뭘까요? 그게 실질적인 정의를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책방에서는 책만 판매하고 카페에서는 음료도 마실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음료를 같이 팔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카페랑 접목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음료만 드시러 오시던 분에게 내가 그림책을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전도사. 그런데 그거 되게 환상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 말씀을 네,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아무래도 앞에서 우리 그 박성애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그림책 심리를 배운 이제 제자인데 제자들이 가끔 가다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 있어요. 지금 마시지기님 표정이 그거야. 교수님 바로 그거예요. 이런 표정인데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환상을 좀 이렇게 눌러줘야 될 필요가 앞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굉장히 솔직하게 말해서 책방 하면서 저의 환상이 깨졌던 거는 원래는 책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누구랑 책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책을 사는 사람은 더 적고 그 중에서 그림책을 읽는 사람은 더 적은데 그림책을 사는 사람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럼 제가 가끔 읽어드릴 때도 있고 어떤 분이 어떤 어려운 마음을 하면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냥 거기서 다 끝이지 그걸 소장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책방에서 굉장히 팩트로 이 샘플 책이라는 걸 한 권을 마련하려면 책을 4권을 팔아야 한 권의 책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 100권의 샘플 책을 주려면 400권, 1000권 아니면 4000권을 팔아야 하는데 책이 그렇게 동네 책방에서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사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경제적 논리로 보면 제가 그런 일을 20년 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그냥 인터넷 서점에 클릭하면 10% 할인해줘, 적립해줘. 그리고 바로 당일날 요즘에 놔요. 그럼 책방에 주문을 하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책방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또 택배를 하면 우리는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열흘도 기다려 주시는데 그거는 단순히 돈으로만 책을 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꾸준하게 그옥의 동네 책방을 이용하면서 책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의 책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림책을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책을 한 번 보고 많은 것보다 2번, 3번, 4번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다시 만나졌을 때 그 기쁨과 위로를 안다면 꼭 소장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문화를 제가 꾸준히 하면 늘어나면 우리도 책 팔릴까? 이런 걱정 없이 100권씩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좀 알고 시작하시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 대표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지금 그 김미영 대표님 얘기처럼 책이 이렇게 많이 안 팔리는 현실 그런데 어떻게 4년을 운영하셨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딱 단정 짓고 나니까 월세는 우리가 좀 덜 먹고 뭐 좋은 거 덜 사고 애들 사교육 하나 덜 보내고 그래서 3명의 월세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1년 정도는 별 불만 없이 잘 진행됐는데 어느 순간 그 월세가 부담이 되고 좋은 책을 많이 들여놓고 싶은데 약간 자본이 모자란다 싶으면은
자꾸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털어내는 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순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교육을 안 시키고 그 대신 우리 책방 안에서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시작해서 돈이 되는 수업을 좀 하기 시작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진행된 것인데 이게 좀 지금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원 사업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 지원 사업은 항상 되는 곳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책방과는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쯤에서 그러면 잠깐 요렇게 질문을 한번 다시 넘겨볼까요? 우리 유리의 상 점호에 네. 지금 그림책이 조금 넓혀지는데 그러면 점호 매출상 그림책과 일반 책의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그 매출 담당 아니어서 그냥 그거를 본 적은 없는데 제 느낌상 제가 그 책반지기로 있는 시간에는 그림책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림책이 팔리는 걸 보면서 예전보다는 어쨌든 그림책 팔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예. 특히 그 어른분들 그냥 성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린애만 읽는 게 아니라. 예. 약간 그 제가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지금 점호에서는 어른분들이 오셔서 책을 많이 보시고 사가시는 것 같아요. 허심탕 TV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림책은 어린아이만 읽어? 어른도 읽고 그리고 어른도 되게 많이 공감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호에서는 어른들이 그림책을 많이 산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박성애 대표님은 어떠세요? 노른자서도 요새 네. 그림책 많이 팔리나요? 많이 팔리지 않고요. 어. 근데 일반 책의 비중이 저희는 워낙 적어서 독서 모임 하시는 그 모임 분들이 원하시는 책이랑 저희 글쓰기 수업이 이제 고정적으로 있어요. 거기에서 채택된 책들 위주로 갖다 놓고요. 나머지는 그 그림책이 훨씬 많아요. 90% 이상. 그래서 그림책 비중이 저희는 당연히 판매 비중이 높지만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림책 팔리는 것도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다른 온라인 서점에서는 많이 팔린다고는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뭐 더 길어지면서 독서량이 많다고는 하는데 그림책 자체로는 일단은 활동과 만남과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활동, 만남, 그리고 방문, 동네 책방, 부흥이 좀 이제 갑자기 코로나로 약간 가라앉으면서 그림책 판매 비중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인천의 마시는 어때요? 저는 처음부터 그림책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90% 이상이 그림책으로 판매되고 그리고 서가 자체도 그림책으로 이루어지고 제가 책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말해요. 인천에 있는 어떤 대형 서점보다 그림책은 우리가 많다. 더 많다. 근데 제가 가끔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사실은 책 표지를 보게 해드리고 이렇게 원래는 100권가량 큐레이션을 했다가 점점점 책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요즘에 제가 마시가 약간 온라인 책방, 온라인 아카데미 문화센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온라인 판매나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마시가 너무 걱정되는 분들이 일부러 마시에 주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SNS에 인증해주면서 거기서 책 온라인 살 수 있어 이런 게 조금 퍼졌어요. 그래서 저 요즘에 책 판매의 8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 중에 제가 그러면 이 온라인 책방과 또 다른 점은 뭘까? 그분들이 어쨌든 10%라도 더 내고 나한테 사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최대한 추천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선물하고 싶은 분들한 대신해서
편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써드리고 그런 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아니면 내 딸을 출산했는데 뭐 임신했는데 추천해줘 이런 의뢰를 좀 많이 받아서 한편으로 되게 제가 의도하고 기획한 바는 아니지만 조금 감사한 기회로 그렇게 책을 건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일부러 제가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살라고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받아요, 책을. 동네 책방에서 산 책을.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는 급할 때 보면 박스에 그냥 띡 해갖고 넣어갖고 오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동네 책방에서 샀더니 너무 이쁘게 포장을 해갖고 막 이 포장하는 이 정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그 포장을 지금 김미영 대표님 말씀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유리의 상은 어떠세요? 저는 포장 탄다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손님이 오시면 그거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책을. 그래서 책방에 오신 분들한테 선물 포장을 해드리는 그런 거는 있어서 제가 하는데 제가 어쩌다가 한번 하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20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다리는 거죠. 네, 기다리시고 또 최근에는 전화로 몇 분쯤에 가니까 포장해달라, 선물 포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껏 고민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네, 선물을. 그런데도 전화로 이렇게 예약을 할 정도면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유, 박 대표님은 어떠세요? 포장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포장과 택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보내드릴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정말 커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가에 구매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막 2, 3일 더 기다리잖아요. 저희도 막 보내드리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 주변에 뭐가 있나, 더 드릴 거 없나, 굿즈 하나 더 챙겨드리고, 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써드리고, 뭐 예쁜 색 리본 하나 더 붙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문자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네,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분들이 잘 받았어요. 인증샷도 문자로 일부러 보내주시고 인스타도 올려주시고 이런 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동네 책방이 온라인 서점하고의 그 차별점을 둬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생기는데 레드오션의 영역보다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걔네가 해줄 수 없는 거. 그쪽이 해줄 수 없는 거. 그렇다면 동네 책방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곳은 마음이 만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곳은. 근데 이제 마음이 만나는 곳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아까 박 대표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모여야 하고 모였을 때 함께 으쌰으쌰 하느라고 어떤 단도 개설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안 돼서 조금 주춤한데 결국 타개해야 될 곳은 마음이 전달되는 거. 그 마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영업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좀 진심으로 상처를 주는 고객이 있다면 어떤 고객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고객 있어요? 유리의 상은 없었나 보다. 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럼 행복한 건데. 예. 우리 박 대표님은? 제가 카페도 했었어요. 카페 운영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고객분들과 책을 좋아해서 책을 구매하는 고객분들은 결이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소위 말해 진상 고객님들은 책방에 진짜 없고요. 4년 동안 딱 한 분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분은 원래 말투가 그러셨어요. 짧고 단답형으로 그리고 고압적이고 예의를 갖추지 않은 듯 보였으나 자기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보자마자 계속 반말로
어머. 계속 반말로 끝까지. 근데 그분이 한 번만 오셨으면은 저희들끼리 막 기분 좀 나쁜데 이러고 말았을 텐데 그 반말을 쓰시면서 매일매일 오세요. 오. 그래서 저분은 원래 스타일이 저렇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약간 이해도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약간 그분도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인천 마시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외식업체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책방 고객님들은 달라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거는 책방을 이용하려고 오신 고객님들은 그런 분이 정말 단 한 분도 없고요. 마씨가 배달이 책방 거리에 있는데 100년 된 한옥에 있어요. 근데 한옥 그대로 두고 전면을 이제 유리로 해놓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 예쁘죠. 그러니까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서 정말 구경을 막 하고 사진을 다 찍고 그냥 가시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시엔 좀 많아서 사실은 그건 상처되기도 하고요. 아, 진짜 무슨 뭐 동물원 원숭이 같은 막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예쁘다고 해주시는 건 좋지만 제가 그건 꼭 말씀을 드려요. 책은 저작권이 있으니 궁금하신 책을 찍으시는 건 괜찮지만 내지랑 찍으시면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들고 내지도 찍고 이런 분들이 저도 책방을 하기 전엔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책방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책의 저작권을 위해서도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습니다. 미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미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지켜야 할 것 중에 저희 수다이수다 첫 편이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곰볕 대표님께서 너무 간절히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고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그걸 만들어냈을까요? 저도 책을 쓰는 저자이지만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줘야 할 거고, 또 그 공간을 만들어낸 또 우리 대표님들이신데 그 공간이 너무 귀합니다라고 해서 올려주시는 건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